국민의힘 의원들이 어제 35명이나 또 관저 앞에 가서 그리고 일부는 관저까지 올라가서 윤석열을 만났다고 하는데 만나서 뭐 유튜브라 이런 얘기를 윤석열이 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이런 사안들 하나하나 짚어보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보다도 윤석열 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또 현장과 또 분석을 정말 꼼꼼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김용남 전 의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제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이 됐습니다. 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은 안도감이죠. 안도감. 왜냐하면 네. 불법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43일 만인데 사실은 너무 오래 걸렸어요. 오래 걸렸죠. 사실은 한 달 내지는 적어도 3주 정도는 네. 빠르게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이제 공수처가 좀 지연 시킨 점도 있고 네. 또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면서 또 많이 늦어졌죠. 그러면서 이게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제 체포가 되면서 네. 이제 형사사법 절차가 일정이 정해졌다. 네. 그동안 이제 크게 보면 이 친위 구테타를 벌린 이후에 해결 방법은 이제 두 가지 트랙으로 진행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는 헌재 네. 탄핵 네. 심판 절차, 그리고 두 번째는 내란 혐의에 대한 형사사법 네. 절차인데 탄핵 절차는 12월 14일 날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통과된 이후에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 그런데 형사사법 절차가 제대로 진행이 안 돼서 이게 좀 불안했는데 이제는 투 트랙 모두 네. 이제 정상적인 일정에 이제 들어갔다. 그런 의미에서 의미.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은 제거됐고 그래서 좀 안도감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렇네요. 내란성 질병을 많은 분들이 지금 앓고 계신데 이게 조금 치유가 되는 우리가 항상 체포가 치료고 체포가 치유다, 체포가 민생이다, 체포가 경제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려왔는데 이제 좀 꿀잠 잘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요. 예. 그렇죠. 이제는 예. 깜짝 놀랄 뉴스가 좀 없어야죠. 그렇죠. 이제 뉴스 좀 덜 봐야 되는 생각도 드는데 오늘도 이제 윤석열이 공수처 조사를 거부한다 이런 또 속보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체포 과정 저희도 오마이 TV도 생중계를 통해서 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했지만은 생각보다 좀 그야말로 무혈 입성이라고 할까요? 네. 뭐 저항 없이 그냥 쭉 관저 앞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도 예. 피의자 윤석열을 비롯한 뭐 변호인 아니면 국힘의 정치인들이 좀 깨달아야 돼요. 이게 성문이 열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문을 열지 말라고 했거든. 분명히. 그렇잖아요. 맞아요. 경호해라. 뭐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네. 공수처나 경찰을 체포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그래서 성문이 활짝 열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쑥 들어왔어요. 뭐 버스에 차키도 그냥 꽂아놓고 그냥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왜 그랬겠냐? 이게 제가 종종 인용하는 말입니다만 네. 약 500년 전에 군주론을 쓴 마키아벨리가 한 얘기가 있잖아요. 군주에게 가장 튼튼한 성은 네. 백성으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는 것이다. 그 얘기가 뭐냐면 아무리 높고 두터운 진짜 튼튼한 성벽을 쌓아 놓더라도 민심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게 어제 또 한 번 확인이 된 거예요. 한남동 관저를 요새화했잖아요. 맞아요. 뭐, 진입도로를 버스로 다 막아놓고 차량으로 그리고 철조망 치고 문에는 쇠사슬을 둘러놓고 예. 그러면 뭐 하냐고 민심이 떠났기 때문에 성문은 그냥 열리는 거예요. 아무리 성벽이 높아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측근 경호를 담당하던 경호관들도 왜 그랬을까? 민심이 떠났거든요. 그걸 뭐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좀 느껴야지. 그거를 김성훈 차장이 뭐 큰 소리로 독려하면서 빨리 이제 막으라라고 했는데 안 움직였다는 거 아닙니까? 귀뚱으로도 안 듣는 거죠. 예, 대기하고 그냥 버스에 있고 이렇게 하면서 안 막고 그냥 관저까지 쭉 올라갔는데 사실은 보면은 관저에서만 몇 시간 끄는 거예요, 사실은. 체포가 아니라 내가 자진 출석할게.
그리고 내가 이제 입장 뭐 내놓고 이렇게 할 테니까 거기 공수처에서 만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 아닙니까? 윤석열 그리고 쪽에서는. 뭐 국회의원들 불러서 좀 예. 불러서 또 거기서 얘기를 뭐 하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어. 시간이 오래 걸린 거죠. 국회의원들 불러가지고 유튜브를 봐라. 지금 언론 이거 잘못됐으니까 편향됐으니까 보지 말고 유튜브 봐라 이런 얘기 했는데 그 오마이 TV 보라고 한 건가요? 유튜브? 뭐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면 훌륭한 사람이 훌륭한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죠. 그랬으면 진짜 이 상황까지 오지도 않았겠죠. 그렇죠. 유튜브 보라고 하고. 참 근데 예. 그 실상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실소를 금할 수가 없어요. 그러세요? 그 예. 말도 안 되는 유튜브 보다가 망했는데 아. 이 순간에도 그거 보라고 얘기를 그렇네. 체포 직전에 할 정도니 그러니까 현실 인식이 안 되는 거죠. 네. 현실 인식이 안 되는 상황을 드러낸 거고. 네. 그리고 뭐 이 보도를 보면은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새벽에 샌드위치 만들어서 뭐 나눠줬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윤석열이. 그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끝까지 먹는 거에는 진심이다. 못 먹을 수 있으니 혹시 만들어서 바로 진짜, 먹고 갈 수 있게. 진짜 먹는 거에는 신실하다고 해야 되나 이거를. 진짜 진심인가 봐요. 진심의 모습은 이렇게 만들어서 나눠주고 뭐 토리랑도 뭐 10분 정도나 토리 이제 보면서 있었다고 뭐 전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김건희도 뭐 얼굴 이제 보고 나왔다라고 하고 있는데 권영진 의원이 어제 관저 가서 김건희 얼굴이 좀 봤다는 거 아니에요? 초반에 네. 보고 나왔는데 뭐 얼굴이 많이 이제 힘들어 보였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김건희 아니 그럼 이 상황에서 얼굴이 좋고 뭐 활짝 웃으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건? 이상하죠. 얼굴이 당연히 안 좋아 보여야지. 안 좋아 보여야 되죠. 사실은 이 상황 자체가 그렇게 하면서 윤석열 입장에서는 자기 지지하는 이 관저 찾아온 당협위원장 뭐 의원들한테 내가 이럴 거면 내가 그냥 뭐 들어가겠다. 2년 반 더 해봤자 뭐하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뭐 당당하게 들어가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한 달 전에 했어야죠. 한 달 전에 한 달 출석 전에 요구 받았을 때 나가겠다. 네. 나가겠다.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초반에 네. 출석할게 그리고 나가서 조사를 받았으면 구속 여부가 좀 뭘 했을 거예요. 워낙 사안이 중대하다 보니까 사실은 내란 수계니까 구속영장을 안 칠 수는 없는데 그렇죠.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구속영장을 심사하는 영장 판사 입장에서 발부 여부가 글쎄요. 뭐 100% 확실하다 발부될 게 그렇게 단언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초반에 자진 출석했으면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근데 그럼 전략을 잘못 짠 거네요. 잘못 지금 짠 와서 거죠. 보면은 이거 공수처 수사가 잘못되고 수사권이 없는데 왜 불법적으로 하냐? 이것부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장도 불법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불법 수사에 응할 수 없다 해서 지금 공수처 조사도 어제 오늘 계속 거부하고 있는 거 사실상.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략이 법원에 의해서 발부된 예. 체포 영장도 불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 영장도 불법이기 때문에 네. 체포 영장을 집행하러 온 경찰이나 뭐 공수처를 체포해도 된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예. 제가 보기엔 고집 피우다가 망하는 거예요. 고집 이게 피우다가 그 우리나라 판사님들이 예. 다른 얘기는 대부분 잘 들어줘요. 그냥 참고 잘 들어줘요. 네. 근데 법원이나 판사 욕하는 거는 안 참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불법적인 영장이다 이런 얘기 듣고 진짜 화가 많이 났을 네. 것 같네요. 판사들도.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서울 서부지법도 한 사람의 판사가 이런 결정 쭉 내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3명의 판사가 각기 다른 판사가 똑같은 결정을 내려준 거 아닙니까? 영장 발부하고 또 영장 재발부하고 또 1차의 영장 이거 기피 신청하니까 이의 신청하니까 그것도 기각을 하고. 그러니까 1차 체포영장하고 2차 체포영장은 발부한 판사가 다르죠. 다르죠. 네, 동일한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확인해 줬는데 끝까지 불법이고 이거 만약에 경찰이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하면은 경호관들한테 경호관들이 특사경이다. 바로 체포하면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버텼는데 경호관들도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나가느냐 이걸 거부했고 사실상 그리고 영장 집행도 결국 됐고 근데 어제 우리가 계속 봤던 게 뭐냐면 윤석열 쪽에서는 자진 출석하겠다 이 얘기를 계속했어요. 네. 그러니까
공수처에 가는 거는 똑같은데 자진 출석도 뭐 괜찮은 거 아니 이런 생각하는 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일부는 아주 극소수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아니 자진 그러니까 출석과 그거는 체포. 한 달 전에는 가능한 상황이었다니까요. 적어도 3주 전까지는 가능한 상황. 근데 지금 영장을 집행하러 딱 갔을 때 집행하러 오니까 아유 내가 그냥 자진 출석하는 걸로 할게. 가 있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안 되죠. 그것도 안 되고 네. 만약에 자진 출석했다고 하면은 조사받다가 조사 끝났죠 집에 갈게요.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렇죠. 거고, 원칙적으로는 집에 가겠다고 하면 그냥 보내야 되는 거죠. 체포된 물론 상태가 이제 아니니까. 그 가겠다고 하는 그 순간에 네. 체포영장을 집행하거나 아. 아니면 체포영장이 없더라도 긴급 긴급 체포를 체포.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네.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걸 많이들 그 최근에 악용하는 사례가 예, 있는데 예.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 거지 네. 모든 사건 모든 피의자를 불구속 수사해야 되는 건 전혀 아니죠. 그렇죠. 그게 원칙인데 도주나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또 플러스 사안이 중대하면 네. 구속하는 거예요. 아하. 근데 거기서 도주의 우려라는 것은 예. 어디 잠적을 하거나 뭐 밀항을 하거나 이것도 당연히 도주에 포함됩니다만 네. 수사기관에 정당한 소환에 불응하는 거 이것도 도주거든요. 뭐 그런데, 그러니까 도주의 염려 도주를 했던 거죠 사실은. 아 한 관제에 달 처박혀 가까이. 있으면서 예, 예. 그게 도주한 셈이다 예. 사실상. 그래서 이게 좀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는 하고 있지만 사실 이거는 구속영장 청구도 안 된 상태. 그러니까 조사를 안 받은 상태. 체포 단계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 불구속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데 정진석 비서실장은 담아낸 그 입장낸 거 보니까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원칙인 건 맞는데 상황이 안 지금 맞아요. 이 상황과 사안은 안 불구속을 할 수가 없는 사건이죠. 음. 사안도 워낙 어마어마하게 중대한데다가 네. 그동안 소환도 계속 거부했고 더군다나 충격적이게 법원에 의해서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갔는데 1차 때 물리력을 사용해서 막았잖아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구속을 안 해요? 아. 이 체포영장 발부도 그렇지만은 구속영장 신청이 청구가 되면은 그것도 발부가 될 수밖에 아니, 없다. 지금은 뭐 발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럼 가능성은 100%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모든 일은 예. 100%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예. 99.99, 99.9 49, 99.9으로 구자가 4개. 아, 구자가 99.99. 99.99로 99.99로 지금 예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구속영장을 뭐 청구를 어쨌든 이제 48시간에 해야 되니까. 오늘 중으로 하겠죠. 오늘 중으로. 왜냐하면 어제도 진술 거부를 했고 네. 오늘은 아예 출석 거부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오후에 나와서 또 조사하자고 그랬는데 아예 출석도 안 하겠다. 자기 서울구치소에 그냥 계속 있겠다 하고 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8시간 가까이를 다 채울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조사가 안 되니까. 그렇네요. 오늘 오후 늦게나 예. 저녁 때쯤은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이건 이제 법원에서 심사를 해야 되는데 내일 하겠죠. 내일 바로 내일 한다? 잡힐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면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는 것도 빠르면 내일 밤늦게. 그렇죠. 내일 밤쯤에는 발부되겠죠. 아 이거 빠르게 진행되네 이렇게 체포가 딱 되다 그러니까 보니까요. 일단 신병 확보하면 이거는 네. 일사천리라니까요. 어제 10시 33분 네. 오전 예. 기준으로 체포가 되는 순간에 스케줄이 쫙 나온 거예요. 그래서 2월 초에 내란숙의 피고인 윤석열의 공소장이 나오는 거죠. 2월 초에 이제 나와 버린다. 예. 자, 이제 공소장이 나오는 이런 상황까지 이제 예상해 주셨는데 지금 윤석열 쪽에서는 체포 적부심 이거 신청했어요. 그래서 서울중앙지법에 배당이 지금 돼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원칙적으로는 그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네. 그러면 그 체포영장이 불법이야. 나 체포를 받는- 거부해. 예. 그러면서 물리력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단 법관에 의해서 발부된 체포영장에는 집행에 응하고 네. 집행에 응한 다음에 체포된 이후에 이렇게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구속적부심 심사 똑같은 그런 그렇죠. 단계네요. 우리가
체포 단계에서도 적부심을 아. 청구할 수 있고 구속 단계에서도 예. 적부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체포 적부심 심사는 잘 못 들어봤어요, 저는. 거의 없죠. 거의 없다. 왜냐면 체포 시한이 48시간이기 때문에 그 짧기 때문에 네. 오히려 구속 적부심이 대부분의 경우죠. 사실은 이제 구속 적부심보다도 더 활용도가 높은 것은 네. 보석입니다만 보통은 이제 보석은 기소가 이루어지기 전후로 다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기소 전 보석도 가능하고 기소된 다음에도 보석이 가능하기 네.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아주 특이하게 체포 적부심을 그러게요. 청구를 했어요. 왜 그래서 그랬을까요? 실무적으로는 거의 없는 경우인데 예. 지속적으로 서울 서부지법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이 불법이다. 아. 관할 건이 없다라는 예. 주장을 거듭해 왔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이 체포가 불법이다라고 하면서 적부심을 청구했는데 저는 그 적부심 인용될 가능성은 역시 거의 없을 것이다. 제로에 가깝다. 그러니까 99.99%의 확률도 이거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왜냐하면 서부지법이 관할 건이 없지 않거든요, 절대로. 아, 그럼요. 우리가 워낙에 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네, 이 사항은 진짜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체포적 부심 이것도 사실은 실질적인 이익이 좀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이 청구하는 것 자체가 어쨌든 아유 서부지법 못 믿어 서울중앙지법에 가야 돼 이런 주장에 계속 가기 위한 그런 느낌도 좀 들고 근데 종국적으로는 예. 서울중앙지법에서 네. 했더라도 음, 이런저런 핑계를 댈 거고, 네. 그러니까 형사 판결이 나와도 또 헌재의 탄핵 결정이 나와도 불복할 거예요. 그렇게 뭐든지 불법이다, 뭐든지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 전략으로 그냥 쭉 가겠다는 그냥 것 같은데 계속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글쎄요. 탄핵 결정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불복 절차는 없습니다. 그냥 최종적인 판단이에요. 네. 헌재 탄핵 결정은. 아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장을 계속해야겠죠. 네. 그러니까 이 이른바 뭐 사기 탄핵이다, 탄핵 절차가 잘못됐다. 네. 뭐 예를 들어서 12월 14일 날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될 때는 내란 죄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거를 그렇게. 나중에 뺐다. 아직 예. 이제 법률적으로 완전히 뺀 거는 아닙니다만 뭐 이런저런 주장들을 거듭하면서 네. 다 무효다. 탄핵도 무효, 이 형사 재판도 잘못되고 예. 다 무효다. 이런 주장을 거듭하면서 일부의 그 지지층을 끝까지 결집을 시키고 예. 어차피 정권은 바뀔 텐데 정권이 바뀐 다음에도 그 일부 지지층을 정치적인 기반으로 해서 뭐 사면복권 요구를 한다든지 빨리 나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돌파를 하려고 시도는 계속 네. 할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런 전략적인 생각을 하면서 뭐 일관된 그런 네. 대응을 할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자 이런 전략 어떻습니까? 앞으로 헌재 심판 과정이나 아니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을 좀 할까요? 작용을 좀 줍니까? 어떻습니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죠. 윤석열한테 불리하게 네, 작용한다. 네. 기본적으로 예. 그 탄핵 결정 사유에 1번이야 당연히 어. 그 불법 비상계엄이 되겠습니다만 예. 제가 보기엔 두 번째 정도 중요한 사유로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 헌법을 아. 비롯한 법 질서를 지킬 의지가 안 보인다. 네. 이게 기재가 될 겁니다. 아, 그래서 그게- 대통령직을 유지할 예. 수 없다. 음. 기본적으로 그게 분명히 두 번째 중대한 탄핵 사유로 적시가 될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네. 형사 재판에서도 오히려 양형을 높이는 역효과를 낼 게 뻔히 보이거든요. 근데 윤석열 측의 입장에서는 뭐라 그럴까? 네. 뭐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까? 어차피 막장이에요. 어차피 막자. 여기서 뭐 네. 못하겠어요. 아. 아무리 착하게 굴어도 이거는 어차피. 형량이 너무 길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2판 4판 아. 그 전략으로 보여요. 이걸 계속 이제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 어제도 보면은 아니 정말 당당하게 국민들 앞에서 입장을 밝힌다고 하면 공수처 와서
포토라인도 만들어져 있었어요. 노란색으로 삼각형으로 해가지고 눈에 보이게 만들어 놨습니다. 기자를 딱 서 있었고 거기서 입장을 발표하고 들어가든 그게 필요한데 그냥 영상 2분 넘게 되는 거 그냥 딱 찍어서 그냥 띡 공개하고 그다음에 네. 자필로 썼다는 그 자신의 입장을 네. 또 나중에 또 조사받으면서 공개를 하고 그 뒷문으로 뭐 공수처는 거기가 정문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볼 때 뒷문처럼 보이는데 거기 가서 언론 노출이 안 돼 들어가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좀 비겁한 거 아니에요? 라이브에 약하잖아요. 어. 아 그 생각을 못했네. 아니 우리가 그 예. 봤잖아요. 임기 초반에 출근하는 길에 이렇게 또 스태핑할 때 라이브에 약하기 때문에 그게 그 녹화로 뭐 예. 2분 30초짜리 녹화로는 진행할 수 있어도 거기 서서는 라이브는 안 되는 거예요. 분석이 되네요. 그렇게 분석이 되네요. 근데 내용도 보면 아니 저는 첫 문장 듣고 깜짝 놀랐는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더라고요. 이 국민들을 존경하면서 이 하는 모습입니까? 이거 며칠 이렇게 그 안에 있으면서 조사 거부하고 뭐 지지를 보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린다고 이런 얘기하고 그냥 딱 자신 지지층 밖에서 태극기에 성조기 들고 있는 사람들 네. 한타 그 말이죠. 그러니까 딱 거기만 보고 갈 겁니다. 앞으로도 이 탄핵이나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딱 거기를 타겟팅으로 해서 네. 계속 뭐 멘트가 나올 거예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예. 아니 이게 법률적으로도 너무 명확하고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네. 뭐 사회적 도덕적으로 그냥 이건 명확한 거예요. 아. 그런데 잘못된 가짜 뉴스 내지는 잘못된 현혹에 넘어가서 예. 이게 괜히 고생들 하고 네. 이유 없고 필요도 없는 희생들을 하고 있는 일부 그 시민들이 예. 안타까운 거죠. 아니 그럴 만한 이유도 없고 가치가 없어요. 그거는 그래요. 그렇게 본인들의 시간과 어떤 비용 플러스 그 요새 날씨도 추운데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지켜야 될 기본적으로 가치가 없거든요. 이게 정당한 가치면 희생이 따르더라도 지키는 게 맞는데 네. 지금 지켜야 될 가치가 뭐가 있나요? 아. 그러니까 선거로 선출된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회를 비롯한 그냥 사회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게 본인 마음에 안 들어. 아 이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근데 네. 이게 방법이 없네. 아. 의석수도 적고 날 따르는 국회의원 숫자도 그렇죠. 작고 네. 그러니까 아 이게 뭐 방법이 없나 그러다 아이씨 뭐 헌법에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선포하라고 만들어놓은 제도지만 내가 보기엔 내가 불편하니까 이건 국가 비상사태야. 내 마음이 편치 않아. 아. 그 계엄령 선포해갖고 그냥 국회에 계엄군 들어가고 선관위 접수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 상황이 그렇죠. 벌어진 거잖아요. 예. 여기서 지켜야 될 가치가 도대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네요. 고생들 하지 말아야 되는데 네. 참 지금도 일부 시민들이 그러고 있는 거 보면 안타까워요. 그래요. 어제 뭐 공수처 앞에서도 정말 안타까운 일이 네. 있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대통령이라고 하면 사실은 그 자리에 올라가면은 날 지지했던 사람들이 몇 퍼센트나 이걸 떠나가지고 모두의 대통령, 모든 국민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참 임기 초반부터 그런 모습이 안 보였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사실은 그 선거 치르고 나서 예. 2달 후에 취임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깜짝 놀란 게 인수위가 활동을 종료하고 이제 취임을 하는데 네. 윤석열 정부의 국가 비전이 안 나와. 아. 발표가 안 돼. 비전이 발표가 안 돼. 국정 운영 목표도 뭔지 모르겠어. 안 나와 예, 발표가. 예. 이거 뭐지? 음. 아니 이게 새로 출범을 하는데 목표점을 제시를 안 하고 그렇죠. 일단 예. 시작부터 하네. 그러니까 최종 종점이 어딘지를 정해놓지 않고 일단 버스가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남으로 가는지 북으로 가는지 도통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버스를 문 닫고 그냥 출발부터 하는 거 보고 네. 아니 왜 이러지? 이게 그때부터 이럴 수는 이상했다. 없는데 예.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좀 그런 거에 대한 식견이 부족할 수는 있지만
인수위 조직만 해도 그게 한두 사람 참여하는 조직이 그렇죠. 아닌데 예. 이게 뭐지 싶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방향성을 알 수 없고 네.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정책이나 이런 걸 제시하고 근데 그게 합리적이지 않아. 비근한 얘가 지금 의대 정원 2,000명 아, 맞아요. 그때 이거 지금 왜 2,000명이냐? 일단 내년도 그 네. 입학부터는 일단은 무효화되는 거는 거의 정해진 것 같고 맞아요. 지금 협상안이 올해는 많이 뽑았는데 내년부터는 일단 원복 하자는 안과 야 올해 할 수 없이 많이 뽑았으니 올해 많이 뽑은 숫자만큼 내년에서는 원래 뽑던 3,058명에서 줄여서 뽑아야 된다라는 안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니 뭐야 이러면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전혀 이제 정책적으로도 비전적으로도 전혀 우리 국민들이 알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져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2,000명 뽑는 게 2,000공이라서 2,000공이라서 2,000명이다 그런 얘기가 회자가 되고 장어가 56kg 들어갔는데 봤더니 2,000원 쓰더라. 그렇죠. 그런 말이 회자가 될 정도로 그러니까. 전혀 설명이 안 되는 일만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아유, 그러니까 참 예? 부자 될 거라고 이름을 이병철로 개명했던 사람과 네. 자기가 또 부자 될 거라고 이름을 김건희로 개명한 사람을 옆에다 두고 정치를 하니 그래요. 그리고 뭐 이거 뭐 이어가자면 지금 뭐 그만뒀지만은 청와대 아니 그 대통령실에 비서관 그 행정관이 무속인이 뭐 들어가서 있어서 예. 그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이 용산에 옮기는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무속이 영향 준 게 아니냐 이런 얘기 사실은 있었기 뭐 때문에 거의 그것도 예. 4-9이죠. 폰 99.99%의 포나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예. 무속적인 이유 때문에 대통령실 이전을 한 건데 국가적으로 보면 윤석열 정부 2년 8개월은 네. 어마어마한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진 거죠. 그렇죠. 일단 대통령실만 해도 제가 보기엔 이제 4말 5초쯤 대선이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네. 4월 말이나 5월 초쯤 대선이 열릴 텐데 거기서 뽑힌 대통령이 과연 용산을 계속 쓰겠어요? 아유. 아니 진짜 너무 취약하더라고요 보니까. 저라도 보안이? 안 들어가요. 예. 저라도 거기는 안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임시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은 생길 수 있는데 저라면 임시로 이건 쓰는 거야. 할 수 없이. 이건 그 윤석열이 박아놓은 데모 때문에 네. 당분간은 쓰지만 뭐 예를 들어서 청와대를 네. 그동안 최대한 빨리 재구조하자. 청와대도 워낙 낡기도 했고 그리고 네. 대통령의 직무실과 비서관동이 멀리 떨어져 있는 네. 물리적인 한계도 있고 하니 이거를 바로 붙여서 정말 일하는 업무 공간화해서 다시 들어가자. 뭐 라든지 아니면 아이고 기왕 뭐 이렇게 된 거 이참에 세종으로 이전하자. 네. 대통령실을. 예. 뭐 그 두 가지 정도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결정할 것 같아요. 저라면. 근데 어느 누가 대통령의 설에 뽑히더라도 네. 용산을 계속 쓰겠다? 이런 후보 없을 거려. 그렇네요. 뽑히는 사람 중에는 없을 거야. 아마. 뽑히는 사람 중에 없을 거다. 후보로 나온 사람 중에는 있을 그런 수 주장. 있죠. 네. 우리가 윤석열을 계승합시다. 뭐 이런 사람 있을 수는 있지만 뽑히는 네. 사람 중에는 없을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국정 자체 윤석열 2년 반, 뭐 3년 이렇게 되다 보면 뭐 하나 이걸 계승하고 싶다. 뭐 하나 이거는 꼭 이어가야지 이런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기억난 게 원복시켜야 없어요. 되는 그렇죠. 일들이고 정상화? 정상화. 정상화의 그렇네요. 대상이죠. 윤석열 이 정권 이 실정을 정상화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근데 것 같다. 사실은 안타깝게도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비용이 또 그렇죠. 들어간다는 거죠. 참. 아니 청와대 들어갔으면 예. 얼마나 그렇죠. 좋아요. 기존의 물적 기반 시설이 다 돼 있는데 그럼요. 근데 그거를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용산으로 이전했다가 이걸 또 어딘가로는 이전해야 되는 상황. 그 네. 과정에서 또 예산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놨죠. 네. 뭐 그러고 보니까 만약에 청와대 있었으면은 이렇게 체포 영장 집행하는 과정이 생중계되고 이런 일도 보이는 일도 없었을 것 같은데.
아, 기존의 청와대 관저는 사실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죠. 볼 수도 보이나? 없죠. 제일 깊숙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가봤자 뭐 기자실 거기 그 앞에만 지금 기자들도 가는 상황인데 사실은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잘못된 것들을 다 이제 바꾸는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그동안 저질렀던 그야말로 실정과 악행들을 원복하는 과정 그게 다음 이제 대선에 어떻게 보면 화두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까 3할 5초 말씀하셨어요. 대선 3할 5초. 그 얘기는 헌재 판결이 2월 말이면 나올 수 있다. 빠르면 2월 말 3월 초쯤 초에는 나오지 나온다.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게 짐작한 게 아니고 네네. 나름대로 과학적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 소추인단, 네. 그러니까 탄핵을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소추한 소추인단에서 증인 신청을 5명을 했어요. 처음엔 더 많이 했다가 좀 정리를 해서 5명을 네네. 줄였습니다. 아, 물론 피소추인단, 그러니까 윤석열 측에서는 수십 명 이상의 증인 신청을 할 거예요. 네. 지연 작전으로. 하지만 그거를 다 받아주지는 않을 겁니다. 헌재에서. 그래서 그래요? 대략 뭐 반드시 그래야 되는 법은 없습니다만 대략 소추인단 측 증인 5명, 네. 피소추인단도 그와 비슷한 숫자 정도의 증인을 받아줄 거예요. 음. 그러면 대략 10명이라고 치고 네. 헌재 탄핵 심판에 출석하는 증인이 그러면 탄핵 심판이 보통 증인 2명 신문을 하루 정도 걸려서 합니다. 네. 그러면 10명 증인 신문하는데 5기일이 걸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네요. 그리고 한두 예. 기일 정도는 서증 심사할 거고 네. 그리고 피소추인단에서는 어떻게든 한두 기일이라도 더 달라고 뭐 할 거예요. 그러면 뭐 한 기일 정도 뭐 많으면 2기일 정도 네. 더 줄 수는 있겠죠. 그러면 대략 심판 기일 그러니까 탄핵 심판 재판이 열리는 날 기준으로 네. 대략 10번 정도 하면 될 거예요. 그 일주일에 2번씩 하기로 그렇죠. 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래서 5주라는 계산이 5주. 나오잖아요. 이게 그러면? 진짜 이게 분석이 되는군요. 그러니까 시간 이제, 계산이. 설날 연휴 그 주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재판 기일은 2월 초까지 이미 돼 잡아 있으니까. 있죠. 이제 기일이 5번째 기일까지는 나와 있는 거니까 네. 그 이후에 뭐 몇 번 더 하고 몇 번 더 하고. 그리고 결심하고 그러면 탄핵 결정 날짜까지 결정문 쓰는 날짜까지 계산을 해보면 네. 빠르면 2월 말, 뭐 늦어도 3월 초 결정이 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요. 뭐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될 것 같고 정말 얼마 안 남았다 조기 대선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다시 뭐 윤석열 얘기를 좀 더 하고 이제 국민의힘 얘기 조기 대선 얘기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윤석열 지금 이제 구치소에 있는데 어제 한 10시간 40분 휴식 시간 포함해서 공수처 조사를 받았습니다. 받고 오늘 아침에 오전 조사는 좀 몸이 안 좋다 그래서 패싱을 했고 패스를 했고 근데 오후에도 우리 못 나간다. 어제 충분히 얘기했다. 다 말을 했다라는 건데 공수처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이름 물어봐도 이름 대답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요. 당황하셨나? 어쨌든 얘기를 안 하고 왔는데 우린 충분히 얘기를 했다. 충분히 진술했다. 이런 취지에서 오후에 안 나간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프로세스가 어떻게 돼요? 질문은 200쪽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거 다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48시간 동안? 검사는 묻죠. 네. 근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 여기서 이제 보통은 조서에 가로치고 이때 피의자는 묵묵부답하다 가로 닫고 그러니까 보통은 조서를 작성할 때는 네. 어떤 행동이나 제스처 같은 거는 가로 안에 이렇게 상황 설명을 하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뭘 물어도 대답을 안 하니까 묵묵부답 이제 그렇게 작성된 피의자 신문 조서에 대해서 어제 서명 날인도 거부했잖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 그거를 버리냐? 예. 전혀 쓸 수 없냐? 그렇지 않아요. 그게 뭐 재판 때 증거 이게 네. 조서 증거가 안 된다고 해서 이게 아니,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도 있던데. 완성된 조서는 아닙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 조사에 참여한 검찰 그 수사관이 공수처 수사관이 수사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네. 당시 상황을 짧게 요약을 해서 수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수사 보고의 첨부 자료로 피의자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
피의자 신문 조서를 첨부를 하죠. 음. 그래서 그거를 수사보고 형태로 증거 자료로 제출을 합니다. 네. 재판에. 그걸 낸다. 그럼 재판부는 그걸 보고 어떤 생각할까요? 그건 이제 재판을 보면 예. 그거는 피고인 측이 그 증거에 동의하냐 부동의하냐에 따라서 조금 절차가 달라지는데 만약에 동의하면 그거 자체로 이렇게 공수처 조사가 이루어졌구나라는 그 증거 정도? 자료로 쓸 수 있는 거고 음. 만약에 부동의하면 그 수사 보고를 작성했던 검찰 수사관을 법정의 증인으로 부르죠. 그래서 네. 그 내용을 확인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조사가 진행되고 피의자가 그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서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거부한 게 맞습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 자체로도 증거 능력이 부여돼서 또 증거로 제출되는 거예요. 그럼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다. 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계속 아마 이제 구속된 상태 조사받을 때도 똑같은 그럴 겁니다. 전략으로 갈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재판 과정에서 재판관이 이제 판단할 때 다른 뭐 진술, 다른 뭐 증인들 그 내용을 듣고 그럼 이걸 사실을 또 재구성하는 겁니까? 그럼요. 그런 식으로. 예. 예를 들어서 얘기 안 한다고 지금, 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는 진술 거부를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기소 이후에 재판이 진행될 때는 윤석열 측 변호인들이 변호인 의견서를 낼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예. 지금 헌재에 답변서 냈듯이 포고령 1호에 대해서는 김용현이 잘못 뺏겨온 거를 당시 윤석열이 못 봤다. 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잖아요. 맞아요. 예. 헌재 예. 그 비슷한 주장들을 하겠죠. 형사 재판에서도. 왜냐면 포고령 자체가 위헌 위법이고 그럼요. 1호부터 그게 너무 명백하잖아요. 맞아요. 일체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 그게 어디 때문에.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나는 못 몰라? 봤다 그러면 거기서 못 끝나냐? 봤다? 그렇지 그렇잖아요. 예. 김용현을 불러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그 전에 예. 지금의 주장과 상반된 주장이 이미 나왔어요. 왜냐하면 포고령 내용 중에 야간 통행 금지가 들어 있었는데 그걸 뺐다고. 그거를 윤석열이 윤석열이가 보고? 검토하더니 야 이거 야간 통행 금지는 삭제해라 삭제 지시를 했다. 마치 큰 은혜를 베풀듯이 야 국민들한테 그 밤에 야간 통행 금지 하는 거는 과도한 그 제한을 하는 거니까 술을 이건 마셔야지. 뭐 빼. 이러니까. 그래서 삭제 지시를 했다라고 아주 음. 잘한 것처럼 그 초반에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게 그런 아니 진술이 다 있는데. 검토하고 일부 내용을 삭제 지시했다며. 근데 어떻게 포고령 맨 첫 줄을 안 읽었다는 게 말이 돼? 이게 다 이제 좋네요. 증거 자료로 예, 제출되면서 예. 피고인 측 주장이 배척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하나하나 밟아 나갈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그야말로 이제 묵비권 행사하듯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조사에도 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럼요. 얘기 와서 근데 그 사람들 입을 맞춰서 윤석열 피의자 증언이 다 맞습니다. 저희가 다 그냥 알아서 한 거예요. AI처럼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미 뭐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방첩사령관을 비롯한 그 군 수뇌부들의 네. 진술이 있었고 아. 그 검찰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 조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네.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그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 이 사람들은 지금 네. 아니 대통령이 하도 뭐 하라고 해서 음. 할 수 없이 한 건데요. 네. 다 이 스탠스로 나갈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게 그래요? 뭐 수방사령관이 됐던 예. 방첩사령관이 됐던 정보사령관이 됐던 다 그런 스탠스로 나가야 돼요. 이제는 각자 도생이에요. 재판 과정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럼 자기가 이제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그럼요. 나는 지시를 이제 받았다는 얘기는 네.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내가 내란 수계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우두머리다 이렇게. 거의 동일한 취지로 변명할 거예요. 그 현직 대통령이 시키는데 어떻게 거부해요? 저는 그냥 심약했을 뿐이에요. 다 이 전략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의 여러 가지 이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먹히지 않고 재판부가 여러 가지 상황들 다 종합해가지고 판단을 내릴 거다. 네. 예, 그렇게 예상하시는군요. 자, 지금 윤석열이 구치소에 있는데 구속이 되면
구속이 돼도 구치소에 계속 서울구치소에 계속 그렇죠. 있는 예. 거죠. 예. 있게 되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조사를 받는 상황인데 구치소에는 뭐 술이 들어가거나 이런 거는 절대 안 되는 아유, 절대 안 거죠. 되죠. 예. 뭐 특식이다, 이 연휴 명절 맞이 특식이다 이렇게 해서 술이 나고 이런 거는 없는 거죠. 아니 술은 절대 안 되는 거. 술 담배야 뭐 절대 안 되는 절대 안 되는 것이고요. 거다. 이게 거기서 그 배식되는 게 그 명절이라고 뭐 거기서 조금 더 잘 나올 수는 있죠. 그 네. 똑같이 나오는 거고 예. 그 사식을 사 먹을 수는 있죠. 아, 사식 예, 개념이 있군요. 사식이라는 게 그렇다고 뭐 거기서 짜장면을 시켜 먹거나 갈비탕을 시켜 먹는 건 아니고 네. 이게 반찬 종류를 파는 게 있어요. 음. 거기서 이제 김, 뭐 네. 깻잎, 뭐 이렇게 무말랭이 이런 거 아, 반찬을 사 먹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군요. 그 영치금을 넣어주면 본인 영치금 한도 내에서 네. 사식을 사 먹어서 이제 밥 먹을 때 반찬 종류를 조금 더 사 먹을 수는 있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서울구치소 식단표가 벌써 이제 많이 또 보도가 되고 했던데 오늘 목요일 아침은 시리얼, 삶은 달걀, 하루 견과, 우유 이렇게 돼 있던데 건강식인데요. 건강식으로 좀 준비가 돼 있네요. 그리고 오늘 점심은 짜장면입니다. 짜장면, 단무지, 배추김치. 짜장면 예, 이게 그 전에는 네, 구속됐다가 출소한 사람들한테 예. 뭐가 제일 먹고 싶어요? 그러면 거의 90%의 확률로 짜장면이요. 이런 대답이 나왔어요. 그래요? 네. 제일 입맛에 맞는 뭐 제일 맛있다. 짜장면이 그렇게 먹고 싶대요. 안에 근데 요새 들어가면 짜장면도 좋은데 약간 그 네, 이른바 싸제 짜장면하고 맛은 좀 다를 거예요. 그렇죠. 그렇긴 하겠죠. 아니 우리 군대에서 왜 네, 네. 짜장면 많이 먹어봤잖아요. 이게 좀 틀리잖아요. 이게 다르죠. 싸제 짜장하고는. 다르죠. 배식 받는 이게 단체로 해서 하는 건 다른데. 그래서 짜장면이 그렇게 먹고 싶다고도 그래요? 다들 얘기하더라고요. 짜장면 저도 이제 메뉴에 짜장면 있는 거 보고 구치소에 이런 식단이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짜장 소스랑 중화면, 단무지, 배추김치 이렇게 돼 있긴 합니다. 식단이 이게 나와 있는데 잘 나오네요. 저녁은 예, 된장찌개, 닭볶음탕. 닭볶음탕에다가 네. 사실은 이제 뭐 관저 있을 때도 우리 이제 세금으로 식사를 했을 텐데 여기 이제 구치소에도 우리 뭐 세금이 들어가는 거긴 합니다. 예. 했는데 이렇게 근데 메뉴가 돼 사실은 있습니다. 예.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 한 명에 대한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그래요? 예. 제가 벌써 오래됐죠. 네. 그러니까 벌써 10년이 훌쩍 더 지났을 때인데 제가 그 검찰에 있을 때 네. 그때 통계를 내 보니까 물론 그 비용은 그 교도관들에 대한 임금, 네. 봉급까지 다 포함돼서 음. 그 유지비 그리고 그 먹이고 또 네. 뭐 입히고 이런 비용까지 했는데 그때 벌써 십몇 년이 훌쩍 지났는데 그 수감자 1인당 평균 1년에 2천만 원 이상 들더라고요. 2천 몇백만 원. 그래요. 지금은 훨씬 비용이 늘어났겠죠. 그렇겠네요. 비용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겠네요. 사실은. 그러니까 윤 대통령 윤석열도 사실은 어젯밤에 뭐 잠을 그냥 자지 못하고 거의 뭐 잠 못 이루는 밤이 됐을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이제 그 생경한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잠을 너무 잘 자면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사실은 여기 이제 뭐 독방에 이제 갇혀서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는 그런 시간을 이제 견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끝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불구속 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달라 이런 얘기에서 해왔던 거 아닙니까? 그냥 한 달 전에 했어야지. 지금 너무 늦었다.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일사천리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됐는데요. 자,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법원이 오후 5시에 윤석열 체포 적부 심사 신문을 한다. 이렇게 됐는데 이건 본인이 나가야 됩니까? 아니면 변호인만 가서 또 할 수도 있습니까? 적부심은 네. 본인이 체포 적부심 거의 사례가 없어서 아이고, 좀 헷갈리긴 하는데 예. 안 나가도 될 것 같은데요. 안 나가는 네.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래요. 자, 이 결과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가능성이 거의 크지 않다. 인용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안 나가도 됩니다. 안 나가도 된다. 그래서 안 나갈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공수처 조사가 내일 오전 10시 33분까지 체포영장 기한이기 때문에
체포된 상태에서 받을 수 있고 구속영장이 오늘 또 아마 안에 청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영장이 내일 늦게 아니면 모레 뭐 모르겠습니다. 발부가 되면 또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있게 되는 거고. 적어도 토요일 오전까지는 구속영장 발부되지 않을까 스케줄상. 스케줄상. 그렇게 보여요. 근데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공수처에서 지금 열흘 동안 구속 수사를 하고 네. 나머지 열흘은 검찰에서 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공수처의 열흘 동안의 구속 기간은 사실은 어제부터 1일입니다. 카운트가 체포되는 순간부터 1일이에요. 그럼 20일 안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군요. 예. 어제 신인규 변호사는 그거 빼고부터 카운트된다고 하는 것 아니 같은데. 체포 시점부터 체포 시점부터다. 카운트되는 거예요. 신인규 변호사한테 제가 항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정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자, 그러면은 지금 18일이네요. 그럼 지금 이틀 만약에 체포영장 집행 48시간 지난다고 빼면 그러니까 18일. 지금 구속된 상태로 있는 거죠, 사실. 네, 그러니까 네. 그 구속 기한이 아마 2월 3일인가까지일 거예요. 어제부터 세서 20일 딱 세면 2월 3일까지인가.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네. 2월 초에는 공소장이 무조건 나오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그렇군요. 그런 스케줄이다. 네. 자, 이렇게 스케줄대로 가고 있는 수사 상황이 있는 반면에, 자, 그럼 정치권으로 돌아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제도 35명이 왔더라고요. 관저 앞에. 그리고 관저 가서 만난 윤석열을 만난 사람들도 있고. 근데 35명 와서 또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거 뭐 불법이다. 불법 영장이고. 그것도 김기현 의원이 판사 출신이 김기현 의원, 나경원 의원 서 있고 저희가 오마이뉴스의 기사로 35명 누가 왔는지 사진과 지역을 다 넣어서 친절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국민들이 볼 수 있게. 2차 인간 방패 국민의힘 의원들은 누구? 이렇게 해 놨는데 다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시는 안 올 것 같았는데 진짜 왔고 관저에까지 만나러 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 보니까 좀 놀랍기도 했습니다. 아니 뭐 근데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뭐 막거나 한 사람들은 그렇죠. 없어요. 예, 그냥 그렇진 얼굴 않았죠. 비친 건데. 네. 근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은 전략적으로 예. 정말로 정권 재창출 쉽지는 않겠지만 이제 다가올 조기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네. 저런 모습은 절대로 보여주면 안 되는 거죠. 저랑 뭐 어떻게 이겨요 선거를? 그러니까 이게 뭐 대선 뭐 이 생각보다는 자기가 나중에 그렇죠. 다음 총선 때 어떻게 예. 될 거냐. 본인들의 특히 이제 당내 정치 내지는 예. 당내 경선을 염두에 두고 저러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특히 투표권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 책임당원 중에는 다른 이유는 거의 못 찾겠고 그 부정선거론 때문에 부정선거. 네. 네. 윤석열이 정당하다 뭐 이런 주장을 예. 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네요. 아니 근데 거듭 말씀드리면 부정선거 제가 그러니까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때 출마해서 그때 0.5% 차이로 낙선했잖아요. 네. 그 0.5 그 새벽 3시 넘어서 뒤집어졌는데 네. 그래서 제가 개표 초반부터 해서 자정 무렵까지는 당선 유력에서 당선 확실까지 잠깐 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 뒤집어졌는데 그렇게 떨어지고 저는 부정선거 얘기는 절대 안 했습니다. 그걸 믿지도 않고 제가 그래서 제가 부정선거 때문에 졌습니다. 이런 얘기는 입 밖에 꺼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예. 당시 윤석열 후보는 0.73% 차이로 이겼잖아요. 이겼는데. 이긴 사람은 부정선거래. 떨어진 사람은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렇네요. 이것도 참 희한하네요. 아니 그러면서 예. 자기가 원래는 10% 차이로 예. 이겼어야 되는데 부정선거 때문에 0.73% 차이밖에 안 나게 가까스로 이겼다는 거야. 아니 어느 놈이 부정선거를 지른 부정선거 부정을 하면서 아슬아슬하게 지게 만드는 사람이 어딨어요. 아슬아슬하게 이기게 만드는 거지. 그러게 말입니다. 아니 그거 상식인데. 상식이죠. 근데 그게 그렇게 널리 퍼지는 거 보면 참 놀랍긴 해요. 아니 그래서 윤석열이 이 가는 마당에도 부정선거 증거 많다는 얘기를 또 한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자필 편지에 그걸 써가지고 끝까지. 그러니까 그 말은 부정선거 얘기를 하면서 부정선거를 외치는 사람들 그 표를 그러니까 그 지지를 그렇죠. 좀 얻고 가겠다 이런 상황이다. 그게 이제 먹히는 게 확인이 됐으니까 뭐 앞으로도 계속 할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죠. 예. 그래서 뭐 유튜브 봐라 이런 얘기도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한 것 같고 또 부정선거 얘기를 자필로 남겨서 증거 많다는 얘기도 하는 것 같고 이걸로 나의 이제 자양분을 삼자 이런 판단도 있을 것 같은데 참 희한해요. 황교안도 그렇고 윤석열도 그렇고 검사 출신들이 특히 또 이렇게 부정선거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니, 이해가 안 저도 되더라고요. 검사 생활 꽤 출신 오래 했는데 더군다나 저는 0.5%짜리 졌어. 졌는데. 아 그렇네요. 아 참 김용남 의원을 보면서 부정선거 이거 말도 안 된다는 생각 다시 그러니까 한번 해보게 됩니다. 부정선거론이 택도 없다는 네 살아있는 살아있는 증거가 접니다. 그야말로 살신성기인데 부정선거 얘기를 하고 있고 자 그럼 국민의힘에서 부정선거 얘기를 계속 할까요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것 내부에서는 같아요. 아 그래요? 할 것 같아요. 예. 야 그러면은 국민의힘하고 자유통일당 정광훈당하고 차이점이 없는 거 아니에요? 차이점이 거의 없죠 이제는. 합당해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이거 합당도 하지 않을까요? 아 그 보수 대통합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예. 합당할 수도 예. 있다. 아 그렇게 가자면 정말 국민의힘이 이거 보수 정당 그러니까 역할 너무 수 망가지는 있겠습니까? 거죠. 너무 망가지는 거죠. 와 국가적으로는 참 예. 불행한 일이죠. 불행한 일이다. 국민의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 보수 진영이 어떻게 새로 태어나야 되냐 이런 생각을 좀 예. 하게 되는데 개혁신당도 요즘에 좀 여러 잘 생각을 하게 나가다가 돼서 개혁신당 나오고 아 예. 그래도 한 말씀 좀 듣고 싶어서 우리 의원님은 어떻게 그 좀 생각하고 계신지. 기본적으로 참 불미스러운 상황을 보여드리게 돼서 네. 일단 당원 여러분과 지지자들께 죄송스러운 마음뿐이고 순리대로 좀 풀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은 더군다나 이준석 의원은 당 대표를 하다가 쫓겨난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 대표가 하는 행위가 잘 이해가 안 되거나 마음에 안 들어도 상당 부분은 좀 감내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또 민주주의잖아요. 네. 남의 꼴이 마음에 안 들어도 좀 참는 게 민주주의죠. 그게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럴 수 법률에 있겠네요. 위반되면야 당연히 이거는 예. 비판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허은하 대표도 모름지기 그러니까 당 대표예요. 명실상부한 당권을 갖고 있는 당 대표기 때문에 네. 좀 여유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본인의 지시에 불응하는 당직자들에 대해서도 네. 다시 한번 좀 시간을 내서 리더십을 발휘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개혁신당 얘기 나오면 좀 목소리가 작아지죠. 예, 그러니까 목소리 지금 확연히 작아지고. 목소리가 커지면 또 이상한 거죠. 한번 이것도 이제 국민들이 어쨌든 이제 보수 진영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 가지는 분 그러니까요. 많으니까요. 이게 지금 네. 기본적으로 기존 질서에 대한 존중과 네. 자유주의에 대한 존중이 어우러지는 이른바 정치적으로 보수 세력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역할이 분명히 있는데 네. 최근에 너무 무너지고 망가지는 것 아하. 같아서 참 걱정입니다. 그래요. 이제 보수 진영 특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극우 쪽으로 이제 가는 김성호 의원은 완전히 그야말로 그냥 대놓고 이제 나가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민주적인 정당이 맞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가 보기엔 예? 요새 유럽에 예. 그런 정당들이 좀 화제가 되고 인기가 올라오고 예, 있잖아요. 예. 뭐 독일 대한당을 비롯해서 지금 이탈리아도 맞아요. 그런 성향의 그런 총리가 추세가 뽑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벤치마킹 하려고 하나? 뭐 그런 생각이 유럽식으로 들어요. 가보자. 유럽에서 보니까 쟤네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요새. 그래서 우리도 방향을 그렇게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유럽식으로. 유럽게 유럽식으로 간다. 이거 바람직스럽지 않죠. 신박한 분석입니다. 유럽형으로 가고 있는 국민의힘. 자 그런 가운데 미미님이 김용남 용남불패 오마이TV 땡큐. 용방불패. 용방불패. 자 이름을 쓰셔서 용남불패 하셨는데 용방불패입니다. 미미님이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김용남 의원을 응원하고 계시고 있는데 자 지금 김건희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도 지금 벌써 이제 나오고 있는데 어제 보니까 조국혁신당에서 김건희 출국 금지해라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네. 기자회견까지 했던데 김건희 문제 의혹 이건 좀 어떻게 될까요? 명태균 의혹까지 완전히 다 얽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네.
창원지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명태균 관련 수사에 대한 관심도가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네. 이제 어제 첫 체포가 이루어지면서 그건 이제 시스템대로 그냥 흘러갈 굴러간다, 겁니다. 이제. 예. 그래서 그렇다고 남편이 체포되고 구속된다고 해서 네. 배우자를 무조건 봐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부부 동시 구속은 네. 좀 피하려고 하는 거는 맞아요. 근데 그것도 사안에 따라서지. 네. 사안에 따라서. 그리고 더군다나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전 단계인 수사를 안 할 이유는 절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완화할 수사는 이유는 당연히 없죠. 이루어져야 예. 되는 거죠. 그래서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의 통과 여부가 제일 중요할 텐데 네. 지난번에 보니까 참 재의결할 때 희한한 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내란 특검법은 찬성이 198표가 나왔어. 맞아요. 2표 부족했어요. 김건희 특검법은 2표 적은 196표가 나왔어. 희한해요. 그래서 희한하네. 이 2표는 뭐지? 어디서 나온 거지? 뭐 이런 그렇네. 예, 여러 가지 예. 썰들이 있었죠. 나왔는데 뭐 있었죠. 어느 정도 추측은 가능한 네. 상황이긴 합니다만. 근데 김건희 특검법이 빨리 예. 확정되고 예. 시행돼서 예. 거기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베스트인 것이죠. 하지만 그 전까지라도 수사를 안 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고 일단은 네. 그 창원지검에서 이루어지는 명태균 수사의 예. 연장선을 지켜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내란 관련 수사도 그 구속 기간이 뭐 20일로 제한돼 있어서 조금 짧기는 합니다만 네. 내란에 참여한 사람 범위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져야 그렇죠. 되잖아요. 예.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뭐 음. 언제부터 알았냐, 어디까지 알았냐, 그거 확인해봐야겠네요. 그런 것도 예. 확인이 필요하고. 근데 근데 이 김건희 관련된 수사는 네. 사실은 내란 관련 수사보다 수사 범위가 훨씬 넓죠. 그렇죠. 사안이 다양해요. 뭐열 몇 가지니까 되니까 어. 의혹이. 다양해요. 이게 예. 뭐 주식부터 시작해서 고속도로에 뭐 산업단지까지 또 그렇네. 공천에 뭐 너무 예. 많아 이게. 예. 예. 맞아요. 그래서 총 정리가 필요하다. 총정리. 네, 생각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잊고 있는 부분들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김건희 의혹인데 이것도 꼭 밝혀내야 된다. 이건 좀 중요해 보이고. 지금 내란 특검법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6시간만 하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발의한다 그래요. 이 내란 특검법도 아니고 비상계엄 특검법 이렇게 해가지고 발의한다고 하는데 이게 참 6시간으로 이걸 특검을 해서 끝내자 거의 상설 특검에 준하게 쪼그라들어 놓고 수사 인력이나 기간이나 이런 걸 6시간요? 계엄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그때만 그 시간만 시간만 아니, 하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계엄 준비한 거를 계엄을 예. 준비하고 모의한 거를 수사해야지 무슨. 그래서 진짜 이거 어떻게든 막으려고는 해 보는데 이걸 국민들이 과연 국민의힘 안을 그래 그것도 괜찮네 이렇게 누가 생각할까? 저는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예. 이 적어도 몇 달 전부터는 사실 사실은 그보다 더 오래된 것 오래됐다고 같은데 보여지는데요. 일단 예. 군 인사부터 시작해서 음. 준비는 오래 전부터 한 것으로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수사 대상에서 제할 수도 없고 그 수사가 안 되는데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내란 정당, 그러니까 내란 공범으로 이렇게 국민들의 인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점점 지금 상황을 보면 이 표결 과정에서도 안 들어왔고 추경호 대표는 과연 윤석열하고 통화할 때 무슨 얘기로 통화했을까 이런 의구심도 계속 남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내란의 힘 뭐 이런 얘기를 네. 안 듣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점점 점점 더하니까 예. 이해는 안 돼요. 이해는 안 되고 여기에 대한 판단 결국 뭐 위헌 정당이다 해산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정광훈과 손을 잡고 이 세력들과 함께 가려고 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보수 진영의 또 여러 가지 뭐 모습이 또 달라지고 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네. 그러니까 현재 이 정당이 위헌 정당 같은데요. 민주적 기본 질서를 소화하지 않는 네. 우리 헌법에 반하는 정당 같은데요.
그러니까 심판해 주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네. 대한민국의 법률상 대리인인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좀 올바른 사람이 임명이 되면 한번 언젠가는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한번 정식으로 판단은 받아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헌재가 윤석열 탄핵 심판 변론기일 변경 신청을 불허했는데 이건 예상을 하셨죠? 아 그럼요. 예. 이미 그 지정된 기일인데 네. 갑자기 바꿔달라. 이건 아, 누가 봐도 지연 전략이기 때문에 이걸 예. 헌재가 받아줄 리가 없는 거죠. 그래요. 헌재도 그냥 정해진 그 이 속도전 심리 이 속도를 내면서 가고 있다. 아니 정해진- 헌재 입장에서도 예, 아니 뭐 몸이 안 좋거나 예. 바쁘면 피소추인 당사자 안 나와도 돼요. 안 나와도 돼요. 변호인 여러 명 있으니까 변호인 뭐 다 나올 그렇네. 필요도 없고 시간 되는 변호인 뭐 누구라도 오세요. 우리는 할게요. 기본적인 그게 원칙이거든요. 그렇네요. 기본 자세가 그거죠. 그걸로 쭉 가고 있고 투트랙이라고 하면은 탄핵 심판과 그다음에 수사 네, 형사 절차. 형사 절차 그대로 쭉 잘 이제 가고 있다. 네. 궤도에 올라갔다. 본 궤도에 어제 두 트랙 모두 본 궤도에 오른 거예요. 그냥 이거는 쭉 갑니다. 간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그래도 좀 꿀잠은 좀 자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꿀잠도 자시고 네. 이제는 사실은 우리의 일상을 조금씩 되찾아야 됩니다. 예. 특히 지금 경제 상황이 워낙 워낙 녹록지가 않아서 어려워서 불안해요. 맞아요. 근데 어쨌든 4월 말 5월 초가 돼야 새로운 리더십이 들어서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권한 대행 체제이기 때문에 미완성인 아유. 거는 분명하거든요. 맞아요. 불완전한 리더십이죠. 그래서 앞으로 몇 달간의 리더십의 공백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근데 며칠 남았어요. 1월 20일 날 트럼프 대통령 취임도 있고 예. 굵직굵직한 전 세계적인 맞아요. 정치적 이벤트가 많은데 전쟁도 벌어지고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종전이 되느냐 확전되느냐는 것도 한두 군데가 아니고 네. 이런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지금 리더십이 불안정해서 대단히 불안한 상황인데 우리 국민 개개인도 빨리 자기 일상을 다 회복을 하고 네. 이제는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지 않도록 큰일 당하지 않도록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오늘 그 금통위가 열리는 네. 날인데 동결했더라고요. 그렇나요? 네, 동결했습니다. 저는 동결을 예상했어요. 많은 분들이 이번에도 0.25% 그러니까요. 내릴 거다라는 인하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얘기가 많은데 못할 텐데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기준금리 상단이 4.5%인데 지금 나오는 거 보니까 돌아가는 게 안 네. 내릴 것 같아요. 당분간 1월에 안 내릴 것 같다. 안 내릴 것 같고 예. 어제 다행히 미국의 이제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냥 예상치 정도 예. 잘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기준금리를 원래는 2025년 올 한 해 동안 대략 1% 정도는 내릴 거다라는 예상을 작년 후반기에는 했는데 최근 상황으로는 아니다. 많이 내려봤자 2번 정도 해서 0.5% 정도까지밖에 못 내릴 것 같다라는 예상이 주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안 그래도 지금 환율이 1,480원까지 갔다가 뭐 최근에는 1,450원대까지는 내려왔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너무 고환율인 상태에서 맞아요. 우리 기준금리를 내리기 어렵다고 좀 봤거든요. 물론 환율이 기준금리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거는 아닙니다만 중요한 요인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그거예요. 이게 국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국내 경기만 바라보면 기준금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요. 근데 전 세계적인 경제 상황으로 보면 미국이 안 내리는데 우리가 내려? 그러면 환율이 더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정치적인 리더십 부재가 적어도 몇 달은 남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기간이죠. 그래요. 그런 여러 가지 배경 때문에 한국은행이 금리 동결 3.0%로 동결을 한 것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들어보고 우리 의원님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이제 체포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정말 밤잠 못 주무시고 내란성 이제 질병을 앓으시면서 항상 휴대폰 확인하시면서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무슨 일이 있나 체포됐나? 체포됐나 항상 확인했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는 정말 그 12월 3일 날 벌어졌던 어처구니 없는 불법 상황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법률과 절차대로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본격적인 정상 궤도에 올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 이제 안심하시고 본인들의 생업에 집중하시고 이제는 정말 우리가 대한민국을 새로운 리더십이 탄생할 때까지 뭉쳐서 좀 지켜나가야 되는 기간 아닌가. 지금은 불완전한 리더십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몇 달 동안은 우리가 자기 자리에서 본연의 위치를 지키면서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게 결국엔 대한민국을 지키고 또 앞으로 한 걸음 또 내딛게 하는 애국 활동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